주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의 명의를 도용해서 11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에 관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이 열렸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왔죠? 네, 이제 양문석 의원이 이제 서초구의 아파트를 이제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혐의가 이제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의율이 돼서 일단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뭐 허위 사유를 제출한 것인지 여부 이런 부분도 이제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제 총선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아파트의 가격을 낮춰서 신고한 혐의,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 보도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인지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SNS에 고시한 행위 등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율이 돼서 이제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서 특가법상 사기 혐의, 그러니까 그 은행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혐의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SNS에 공표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돼서 이제 이른바 1심에서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형을 이제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1심 판단입니다. 앞으로 두 번의 재판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결국엔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부분이 사기다 이렇게 재판부는 결정을 내린 거고 판단을 한 건데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는 이제 사업자 대출을 왜 받았냐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렇게 사업자 대출을 받을 만한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이제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면 이제 금리가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원리금이 이제 낮아지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좀 더 비싸니까 사업자 대출로 우회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당시 딸이 이제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제 기망행위로 의율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은행이 이제 그걸 새말금 거죠. 새말금과 예. 기망을 당해서 이제 대출금을 대출한 행위가 이제 이른바 기망에 따른 처분 행위로 의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편법이 아니라 그 부분은 사기라고 불법적인 부분이라고 명확하게 1심 재판부는 일단 그 부분을 적시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산 축소 신고의 경우에는 한 30억 정도의 시가가에 되는 아파트를 9억 6천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대폭으로 낮췄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SNS에 게시한 부분도 이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이제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뭐 집행유예형이 선고가 된 것인데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의 이상이 이제 선고가 되거나 이제 공직선거법상 이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이제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양문석 의원이 1심 선고형이 만약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제 당선 무효가 되는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양문석 질문 드리면 양문석 의원 측의 입장도 저희가 전달해 드려야겠죠.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제 양문석 의원 측 입장에서는 1심에서 주장했던 부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뭐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했다는 부분이 이제 무죄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심판 대상 자체는 더 이제 줄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1심에서 판단한 부분도 뭐 증거법이나 당시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항소해서 이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나 이제 증거관계에 대한 판단은 1심에서 내려졌던 것이 이제 항소심에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확률적으로 그것이 높지 않을 상황인데요. 아무튼 양문석 의원 쪽에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